댓글로 응원과 질문 많이 부탁드리고요. 더불어 채팅 매너도 함께 꼭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앱 커뮤니티에 사진을 올려주시면 라이브로 실시간 설명해드리니까 적극 활용해주시고요. 앱으로도 라이브를 보실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지금 바로 접속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또 수요일 오전에 찾아뵀는데요. 아이고 요즘 코로나 때문에 다들 너무 좀 힘드시고 이게 언제까지 갈지 잘 모르겠는데 지금이 되게 중요한 고비인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지금부터 지금부터 좀 다들 조금씩 좀 조심해서 조금이라도 이제 좀 진정을 좀 시켜야 뭐 우리가 생활도 좀 다시 좀 편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백신이 나올 때까지는 계속 좀 지금처럼 좀 고생을 좀 하지 않을까 좀 싶기는 해요. 이제 다들 좀 많이 지치고 힘든 것 같은데, 마스크 때문에도 또 문제도 많이 생기고 피부과에도 병원에도 좀 많이 찾으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 그게 마스크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은 그게 굉장히 큰 이슈일 텐데, 이게 뭐 다들 힘드시니까 뭐 다들 기운 내고 잘 이겨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케이유님 안녕하세요. 아이고, 자 오늘도 이제 질문을 좀 주로 이제 질문과 대답, 그 답변 위주로 이제 제가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생각하고 있고요. 요즘 갑자기 좀 날씨가 추워지니까, 저희는 이제 그래도 이제 안면 홍조 환자분들이 좀 많아서 날씨가 추워지니까 홍조 환자분들이 좀 더 불편해 하시고 힘들어 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날씨가 추우면 바깥 기온이 차가우니까 얼굴을 좀 식혀줘서 오히려 좀 홍조가 좋아질 그러니까 어렵지 않을 것 같다고 이제 생각이 될 수도 있는데, 이 안면 홍조 있으신 분들은 이 추운 날이 훨씬 더 힘드세요. 왜냐하면 바깥의 공기와 실내 공기의 온도 차가 굉장히 심하고, 또는 이제 대중교통을 타고 이동을 할 때 그 지하철이나 버스에서의 그 히터 바람이 만약에 직접적으로 그냥 다이렉트하게 쏘이거나 그런 경우 굉장히 갑자기 또 안면 홍조가 올라올 수 있거든요. 열감이 훅 올라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외부 공기와 실내 공기의 기온차랑, 또는 그 실내에서의 갑자기 따뜻한 공기, 뭐 이런 것 때문에 오히려 더 심해지고 좀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사실 좀 많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차라리 여름철이 낫다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여름철 이제 바깥에 또 햇볕 보이면 또 안 좋으니까. 그래서 봄, 가을 뭐 이 정도 말고는 굉장히 이제 힘들어들 하시거든요. 갈수록 더 빨라지는 건 무슨 말씀이시죠? 여태까지 10시 하다가 이제 9시 하니까, 지금 9시 한 지 벌써 한 3번째인가? 꽤 됐어요. 왜냐면은, 따로 이제, 아침에 이게 서둘러서 하는 이유가, 제가 목요일날 휴진이거든요? 목요일날 쉬는데, 쉬는 날 방송을 하니까 이게 하루가 완전히 그냥 쉬는 게 아닌 거예요. 막 스트레스 받고 긴장도 하고 막 그러니까. 그래서 어차피 일하는 날 그냥 해버리자 해서 수요일 날 방송을 하고, 목요일은 그냥 제가 휴진이라서 푹 쉽니다. 그래서 안면 홍조 있으신 분들은 지금 겨울철에 굉장히, 지금 요럴 때가 제일 힘들어요. 갑자기 이제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을 때. 그래서 이제 이럴 때 팁이, 물론 이제 그런 안면 홍조가 있으신 분들은 오히려 마스크가 이럴 때는 조금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다른 때는 이제 마스크를 쓰게 되면은 계속 그 안에가 그냥 너무 마스크 안의 그 온도가 온도가 올라가서 그것 때문에 이제 되게 힘들어 하시는데, 근데 지금 같은 계절에는 오히려 마스크를 쓰면 이 마스크 때문에 이 안에 바깥의 차가운 공기를 차가운 공기에 의한, 차가운 공기 자체도 막아줄 수 있고 차가운 공기에 의한 온도 차를 그래도 마스크가 좀 커버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약간의 좀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그래도 좀 많이 힘들죠. 그래서 팁은 마스크를 좀 잘 쓰시는 게 이제 팁일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그 마스크 때문에 트러블 생기는 경우도 있죠. 이렇게 자꾸 자극되고 이런 경우. 그러니까 막 비벼서 그럴 수도 있고, 비벼져서 그럴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마스크 자체 때문에 그 폴리프로필렌이라는 성분 자체 때문에 알러지가 생기는 건 아니니까. 근데 이제 그 접촉되거나 비비거나 막 이러면서 이제 그러니까 트러블이 생길 수 있는데, 하나의 팁이 그 요즘에는 마스크 가드라고요. 그 안에 보면 플라스틱으로 이렇게 딱 가드를 쳐주는 게 있거든요. 그럼 그걸 하고 그 위에다 마스크를 하면 조금 번거롭긴 하지만 마스크가 직접적으로 이제 비벼지는 거를 좀 약간 막아줄 수가 있어서, 이것도 이제 장기간 사용하면 이제 좀 걸거치고 좀 불편하지만 잠깐 단기간에 사용할 때는 꽤 도움을 받을 수가 있고요. 마스크 가드 이렇게 검색해 보시면 나오더라고요. 그런 장치는 아니지만 약간 도구를 에 대한 도움을 좀 받으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면 마스크를 쓰고 그 위에다 덴탈 마스크 하나 정도 쓰면은 괜찮거든요. 근데 이제 면 마스크가 사실 그러니까 코비드 19 그 코로나 바이러스를 완전히 막아주지 못해요. 그래서 면 마스크는 효과가 상당히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면 마스크를 쓰면 그 위에 덴탈 마스크를 하나 꼭 쓰셔야 돼요. 왜냐면은 사실 그 KF94던 덴탈이던 뭐 이런 마스크 안에는 MB 필터가 있거든요. 그게 이제 멜트 브로운 필터인데 정전기를 이용을 해서 바이러스 입자를 정전기로 붙이는 거예요, 실제로.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조금 생각해야 될 게 그 마스크의 원리가 이렇게 촘촘하게 돼 있어서 망처럼 돼 있어서,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채 칠 때 이렇게 채를 딱 치면은 굵은 모래는 걸러지고 가는 모래나 물은 밑으로 쭉 빠지잖아요. 그래서 촘촘한 어떤 이게 뭐지? 그 채라고 하면 아시겠죠? 그 채에 의한 원리로 바이러스 파티클이 입자가 커서 거기에 걸리는 게 아니라 정전기에 의해서 붙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냥 일반 면 마스크 같은 경우는 바이러스가 그냥 쑥쑥 다 왔다 갔다 다 통과해요. 물론 거기에도 이제 정전기가 있어서 어느 정도 걸리겠지만, 근데 정전기를 이용한 전문적인 그 멜트 블론 필터가 있어야 제대로 걸러지거든요. 그래서 마스크를 쓰실 때 보통 면 마스크 또는 패션 마스크 이렇게 쓰시는 분들 많은데 그거 좀 위험해요. 왜 이렇게 세부리형으로 돼서 왜 옷 색깔이랑 비슷하게 여러 가지 알록달록한 색깔로 이렇게 있는, 그러니까 이렇게 약간 이렇게 이렇게 엘라스틱하게 좀 늘어나는 그런 류의 마스크는 사실 좀 위험하고요. 그걸 쓰실 것 같으면 안이나 바깥쪽에 꼭 덴탈이라도 하나 쓰셔야 돼요. 덴탈 마스크 안에 멜트 블론 필터가 있거든요. 그래서 MB 필터가 있는 제품을 꼭 사용하시는 게 좋고, 그렇지 않으면 좀 위험하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그 피부가 되게 예민하셔서 면 마스크를 쓰셔야 되는 분들은 면 마스크를 쓰시고 그 바깥쪽에 덴탈 마스크를 꼭 하나 쓰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단순하게 나는 뭐 면 마스크라고 했으니까 마스크 하나 했다, 그걸로 그냥 안심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꼭 MB 필터가 들어가 있는, 멜트 블론 필터가 들어가 있는 마스크를 사용하시는 게 훨씬 꼭 그 MB 필터가 들어가 있는 제품을 사용하셔야 된다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이제는 질문에 들어갈게요. 스티바를 세안하고 흡수하는데 흡수되고 로션을 바르려고, 그거는 사람마다 다 다른데 대부분 바른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만져보면은 약간 미끌미끌한 게 좀 없어지는데 시간? 보통 저희는 이런 게 이제 이렇게 이제 뭔가를 시간차를 두고 바르라고 할 때 한 20-30분 정도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바르고 나서 한 20-30분 정도 지나면 날아갈 거 날아가고 또 들어갈 거 들어가고 어느 정도 정리가 되니까 한 30분 정도 지나서부터는 그 위에 로션을 바르거나 그러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또
또 다른 이유가 30분 정도 지나서 뭐 1시간, 2시간 너무 시간차를 떼어버리면 다음 거 바르고 하는 게 너무 불편하잖아요. 그쵸? 그거 하나 바르고 또 한 2시간 시간 재고 기다렸다가 막 또 바르고 그럴 필요는 없으니까 그 스티바 바르고 한 30분 정도 지나서 이제 로션 바르면 되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스티바 효과가 만약에 이제 덜 흡수가 된 게 남아 있어서 남아 있다 하더라도 그 위에 또 로션을 바르면 어차피 그게 이제 그 효과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또 같이 묻어서 흡수가 되거든요. 한 30분 정도 있다 바르면 알맞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주비님 안녕하세요. 그리고 안면홍조 화장법이 있죠. 근데 되게 복잡하죠. 그거는 이제 아주 심플하게 말씀드리면 쿠션을 비롯해서 뭐 더블 웨어라든지 상품명을 그냥 바로 말씀드려서 좀 그렇긴 한데, 이게 워낙 유명하니까. 그러니까 더블 웨어가 나쁘다, 안 좋다 이게 아니라 안면 홍조를 가지신 좀 민감하신 분들한테는 화장을 지우다가 문제가 되니까, 물론 그 자체가 좀 촉촉해서 커버해주는 역할이 있지만 그 더블 웨어를 비롯한 그런 비슷한 류의 더블 웨어도 우리는 카피 제품 되게 많거든요. 에나멜틱하게 되게 끈끈하고 펴바르기는 좋지만, 굉장히 간편하고 커버력이 좋지만 그런 류의 제품은 세안하다가 피부 장벽이 손상되는 거 하나, 첫 번째. 두 번째는 그 제품들을 사용하게 되면 문제가 모낭충들이 그 밑에서 엄청 자라요. 그래서 모낭충들도 되게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안면홍조를 좀 약간 좀 심화시키는 그런 경우가 적지 않게 있어서, 그런 류의 이제 에나멜 스타일의 어떤 파운데이션 또는 쿠션 파운데이션, 이런 애들은 되도록 사용을 자제하는 게 좋고, 사용을 자제하는 게 좋다라고는 좀 약간 제가 부드럽게 얘기했지만 사실은 저는 아예 사용하지 말라고 하거든요. 실제로 저희 진료 현장에서는. 그러면 어떤 식으로 화장을 해야 되냐면 그냥 젤 타입 정도 되는 클렌저로 가볍게 닦아낼 수 있을 정도의 BB 또는 프레스 파우더, 이 정도로만 화장을 하는 습관을 좀 들이셔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지난 그 방송에 저희가 다 찍어 놓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피부 장벽을 보호하는 화장법, 세안법 방송을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저희가 진짜 열심히 한 1시간 정도 찍어 놓은 게 있어요. 그거 꼭 보시고요. 그 다음에 민트초코님, 여드름 치료하는데 로젝스 겔과 이소티논을 처방받았는데 로젝스는 효과를 모르겠는데, 로젝스 효과 별로 없어요. 저도 로젝스 잘 안 들어요. 의외로. 저는 개인적으로 로젝스가 퍼스트 초이스가 아니라, 저는 여드름 치료하는데, 일단은 로젝스 오래 발라도 큰 문제는 없고요. 자극만 되지 않는다면. 이게 이제 민트초코님은 여드름일 경우에는 이게 이제 로젝스, 그러니까 메트로니다졸이라는 그런 성분인데, 이게 그 원래는 로젝스가 그 데모덱스라는 모낭충 쪽의 그 마이트, 그러니까 벌레라 그래야 되나? 마이트류의 미생물을 치료하기 위해서 만든 연고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드름 병변이 되게는 단순하게 피아크네라는 여드름 세균만이 원인이 되는 게 아니라, 그런 류의 병변들, 그러니까 그런 농포들이 데모덱스를 비롯한 다른 이제 미생물 때문에 생기는 경우도 있어서, 먹는 약으로 피지 줄이는 약 쓰고 로젝스를 쓰면은 여러 가지 두루두루 이제 커버리지가 좀 많이 높아지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원리로 치료를 하는데, 근데 생각보다 로젝스가 잘 안 듣는 경우가 저는 많더라고요. 저의 경우에는. 그래서 이제 이게 정말 검사를 통해서 데모덱스라는 이제 모낭충이 원인인지, 아니면 진짜 피지 분비 때문에 생기는 건지, 아니면 또는 다른 뭐 피아크네라는 정말 여드름을 유발하는 혐기성 세균 때문에 생기는 건지를 좀 디테일하게 좀 구별을 해서 거기에 이제 맞춰서 이제 처방을 내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이제 피지 분비가 많아서 생기는 거는 이소티논 쓰는 게 분명히 맞고, 바르는 약에 대해서 검사를 해서 데모덱스와 같은 그런 모낭충이 잘 검출이 되면, 그러니까 다량 모낭충은 이제 원래 피부에 정상적으로 있는 거니까 적은 수가 있으면 정상일 수 있지만,
많이 발생되면 개체수가 많으면 문제가 되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좀 더 맞는 수란트라를 비롯한 이버맥틴 성분의 수란트라를 비롯한 다른 연고제가 필요할 수도 있고, 또는 이제 그런 게 발견되지 않고 정말 여드름 병변이 맞다 그러면은 뭐 에피디오 포르테, 클린다마이신을 비롯한 뭐 항생제 연고들, 뭐 그런 여드름 제품들은 워낙 많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좀 치료를 처방을 받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근데 로젝스를 이제 쓰다 보면 한 장기간 쓰면 효과가 있는 경우도 있는데,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면 길게 기다릴 필요가 없이 그냥 딱 맞게 쓰면은 효과 빨리빨리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원인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검사와 진단이 필요하지 않을까, 민트초코님께는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김민성님은 OSPT에 마스크 착용을 자주 해서 제로이드 핀프로브 모이스처라이저를 소량 사용하고 있고 세안은 약하게 합니다. 요가 세미나를 5시간 와, 5시간 요가하면 되게 힘들겠다. 턱에 난 털이 난 부분에만 농포가, 턱에 여기 수염 있는 털이 난 부분에 농포가 발생하고 여드름이 모낭염이 같이 오는 듯 해서 독시사이클을 일주일 처방받았습니다. 독시사이클린은 그렇게 특별히 유해사항 없어요. 뭐 햇볕 광과민성이 있거나 뭐 이런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냥 하나 좀 신경 써야 될 게, 혹시 독시사이클린 쓰시고 속이 안 좋거나 불편하신 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위장 장애가 있거나 속이 불편하시면 밥 먹고, 그러니까 식사하고 그 독시사이클 약을 먹으면 위장 장애가 확 줄어요. 그래서 속이 불편한 증상이 없으면 그냥 크게 뭐 하루에 2번 복용하시면 되고, 속이 불편하다 그러면은 약을 밥 먹고 먹으면 돼요. 근데 그게 되게 이제 위장 장애가 한 일주일 정도 되면 웬만큼 적응돼서 괜찮아지거든요. 그러면 이제 계속 복용하시면 되는데, 일주일 지나도 계속 불편하다 그러면은 약을 바꾸거나 좀 다른 식의 조치가 있어야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다시 처방을 해주신 선생님한테 가셔서 독시사이클에 대해서 다시 이제 상담을 받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KU님, 지루성 피부염 초기인데 상태가 악화돼서 일주일 동안 스테로이드를 하루 한 알 복용 중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일주일 동안 하루에 한 알 정도면은 굳이 테이퍼링을 필요하다고는 볼 수 없고요. 그냥 좋아지면 딱 끊으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이게 항상 스테로이드 용량은 사람마다 정말 다 달라서 상대적이라서 정말 좀 겁난다 싶으시면 한 3, 4일 정도를 반알 정도만 똑 잘라서 반알 정도만 이제 복용을 하시면 되고, 근데 지루성 피부염 초기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는 꼭 권해드리기를 KOH 현미경 검사를 꼭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피부과 전문의센 병원에서는 어디든지 다 해주거든요. 어디든지 꼭 다 해줘요. 현미경이랑 KOH 용액이 없는 피부과 전문의센 병원은 없어요. 제가 장담하건대 다 있어요. 왜냐면 피부과 선생님들은 레지던트 1년차 때부터 워낙 거기에 이제 수련이 돼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검사를 하셔서 모낭충이 있는지 아니면은 또 다른 이제 진균들, 미생물들이 있는지를 꼭 한번 확인을 하시고, 그리고 나서 스테로이드를 쓰셔야 돼요. 그러니까 미생물에 대한 이슈가 전혀 없는 거를 확인하고 스테로이드를 쓰셔야지, 그냥 처음부터 스테로이드를 쓰면 잠깐 좋아졌다가 자꾸 더 심해지고 이런 게 계속 반복될 수 있어요. 꼭 KOH 현미경을 이용한 미생물에 대한 검사를 꼭 받고 그 후에 스테로이드를 처방받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피부과 전문의센 병원에서 그냥 해달라고 해주시면 다 해주세요. 그 다음에 두호인님, 여드름 피부로 독시 하루 2알씩 2달 괜찮아진 것 같다고 하시면서 일주일 후 휴학기를 갖고 다시 올라오면 먹는 걸로. 여드름 피부는 계속 재발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여드름은 피지 문제 때문에 생기는 거기 때문에 꼭 시작은, 그래서 이제 내 피부가 피지 분비가 굉장히 많은 타입이라든지, 또는 아니면 지금 이제 나이를 안 알려주셨는데 막 사춘기에 막 이런다든지, 아니면 몸 상태 스트레스 받거나 피곤하거나, 하여간 피지 분비가 많아지면은 기본적으로는 언제든지 이제 재발할 수가 있죠. 근데 꼭 단순하게 요즘은 이제 피지 문제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피부 장벽이 안 좋아지면서 사용하는 제품들이 안 맞으면 또 생길 수도 있고, 워낙 변수가 많아서 이게 맹장 수술처럼 그냥 딱 잘라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 이제 환경에 따라 좋아졌다 나빠졌다 막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계속 재발할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호이님 같은 경우는 독시사이클린 2달 먹어서 좋아졌다고 하는데, 그럼 이제 그럼 이 약을 뭐 1년 2년 막 그렇게 먹을 수는 없고, 우리 교과서에서도 3개월 정도까지는 사용하는 거 괜찮지만 그 이후 3개월 이상 사용하는 건 좀 자제하라고 돼 있거든요, 실제로. 그리고 3개월 이상 항생제를 3개월 이상 먹는 것도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제 원인을 정확하게 찾아서 이게 정말 피지 문제, 분비 문제 때문인지, 아니면 뭐 다른 미생물들이 있는지, 아니면 또 이런 것들을 좀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거기에 맞는 바르는 약을 정확하게 딱 처방을 하게 되면 먹는 약을 줄이면서도 충분히 오래 끌고 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한 2달 정도 복용했으니까 이제는 여기서 또 재발되는 경우에 또 약을 먹어서 또 몇 달 먹고 하는 거는 정말 무리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원인을 좀 정확하게 찾아서 거기에 맞는 바르는 약을 같이 사용해서 먹는 약의 그 사용하는 기간을 최대한 좀 줄이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원인에 대한 좀 파악을 좀 정확하게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원인에 대한 파악을 하는 방법으로는 검사가 가장 좋죠. 그래서 이제 자외선 불빛을 켜놓고 사진을 찍으면 피지 분비 상태를 알 수 있고요. 계속 말씀드리는 거지만 현미경을 이용한 KOH 검사를 받으면 모낭충 또는 다른 미생물이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심지어는 저희 같은 경우는 대학병원에서도 하고 다 일반적으로 피부과 전문의생 병원에서 다 하는데, 농포를 이렇게 딱 짜서 그 농포를 꺼내서 그 컬처라고 배양 검사를 검사실에 보내면 거기서 검사실에서 이게 무슨 균이 자라서 어떤 항생제가 듣네 마네 이런 걸 다 리포트를 주거든요. 그래서 배양 검사를 같이 보낼 수도 있고, 그런 검사를 통해서 원인을 파악하면 훨씬 치료하기가 쉬워요. 그 바르는 약 선택하기도 좋고. 그래서 검사를 통해서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고 정확하게 약을 쓰면 먹는 약을 사용하는 기간을 훨씬 줄일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쿠마님, 코에만 화이트헤드, 하얀 피지들이 박혀 있어서 손톱으로 짜고 하는데 이게 그러다 보면 2차 감염이 생기면 흉터 생길 수 있으니까 좀 짤 때 조심하셔야 되고, 이런 경우는 바르는 약을 좀 디페린, 에피듀오 또는 스티바 이런 레티놀 성분이 들어가 있는 바르는 약을 좀 꾸준히 한번 써보세요. 그러면은 이게 피지들이 줄면서 괜찮아지거든요. 그래서 레티놀 성분이 들어가 있는 연고제를 꾸준히 사용하시면 좀 해결될 것 같아요. 이게 하루 이틀 1, 2주 쓴다고 되는 건 아니고 훨씬 더 장기적으로 사용하시면 결국에는 좋아질 수 있거든요. 자, 그 다음에 안젤라치님 안녕하세요. 미국에서 또 일주일마다 매주 이 시간 기다리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씩 물어보시려고. 우리 병원 톡 있으실 텐데 그냥 병원 톡으로 하셔도 돼요. 베이킹소다가 에나멜 상하게 하지 않고요. 크라운 씌운 것도 빠지진 않아요. 그렇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가루 파우더 묻혀서 이렇게 하면은 그냥 거품 나면서 이렇게 양치질 될 거거든요. 저도 한번 해봤는데 되던데. 그래서 너무 막 세게, 결국에는 이게 베이킹소다나 치약이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칫솔질이 중요하거든요. 지난번에 그 치과 선생님 방송하시는 거 보셨는지 모르겠다. 저희도 집사람한테 물어보면 결국에는 이 칫솔질이 중요하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재료 차이, 그러니까 이 세제 차이가 크게 나는 건 아니니까 뭐 에나멜 상하거나 또는 특히 크라운 씌운 거를 빠지게 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 크라운 씌울 때 그 본드 같이 이렇게 해서 딱 붙이잖아요. 그거를 더 녹여내거나 뭐 그렇지는 않기 때문에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 다음에 금빈님, 드디어 금빈님 질문 왔다. 아까 막 이거 막 유유 하셨던데 제가 모니터를 이쪽 걸 보거든요. 독시사이클린 해주신 대로 하루 반알 먹고 있는데 배가 아파서. 금빈님은 내 몸을 상대로 한번 테스트를 해보세요. 그러니까 독시사이클린 반알을 넣었다 뺐다 하는 정도로 크게 이제 문제가 되진 않으니까, 이제 배 아픈 게 괜찮으시면 다시 한번 써봐서 다시 먹었는데도 별일 없으면은 다른 원인이 있는 건지 좀 찾아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테스트를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허크 쥐프디님은 피지 조성할 때 코에만 바르는 크레오신 바르고 이마랑 볼 광대에는 디페린을 바르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둘 다? 코에는 둘 다 바르는 게 나을 거예요. 코에는 이제 피지 자체가 피부 자체가 두껍기 때문에 오전에 크레오신 바르고 저녁 때 디페린 바르고 같이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다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반복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콜레스테롤 성분의 보습제를 이제 충분히 써주면 피지 조성 잘 되니까. 근데 이제 설명서에 그 디페린도 그렇고 수란트라도 그렇고 약 설명서에 보면은 이걸 이제 디테일하게 다 읽어보시는 분들 사실 많은데, 조금 현실적으로 좀 약간 적용하기, 그러니까 임상적으로 저희가 피부과 선생님들이 처방해서 사용하는 방법이랑 말씀드린 방법이랑 좀 다른 게 좀 상이한 게 좀 있어요. 설명서 코 주변은 바르지 말라고 하는데, 이 코 주변에 사실 여드름 제일 많이 나고 피지 분비 제일 많거든요. 거기를 안 바르는 것도 좀, 저는 그걸 보고 이거 뭐지? 왜냐면 거기 당연히 써야 되는데. 예. 그래서 이제 그게 거기 너무 신경 써서 이제 그러니까 거기에 너무 매일 필요는 없으세요. 쓰셔도 사용하셔도 돼요. 근데 이제 또 수란트라 같은 경우 설명서에 그 완두콩 한 알만큼 쓰라고 돼 있거든요. 근데 완두콩 한 알만큼은 실제로 저희가 임상에 접해보면 양이 굉장히 작아요. 그래서 완두콩 한 알만큼만 해서 얼굴 전체에 사용하게 되면 한 달 후에 저희가 모낭충 검사를 제가 해보면 막 꽤 많이 살아 있거든요. 근데 원래 저희는 이제 진료실에서 손가락 한 마디 이상, 한 마디 반, 원 핑거 유닛 이상을 쓰라고 제가 설명을 하는데, 그 정도 써야 한 달 후에 이제 검사를 해보면 모낭충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바르는 양이 너무 작아도 효과가 많이 떨어지거든요. 근데 거기에는 이제 설명서에는 그렇게 돼 있어서, 아니 완두콩 하나만큼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실제로 거기 설명서에 있는 양은 굉장히 작은 양이라는 거. 그래서 이제 그 설명서랑 실제로 임상에서는 좀 차이가 있는데, 그 선생님들 이야기를 좀 듣는 게 저는 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이제 의사 선생님들이, 전문 선생님들이 경험이 쌓이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알아낸 것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우선은, 그래서 이제 코 주변은 사용하셔도 돼요. 그 다음에 방울이님, 건선은 자연적으로 낫는 병은 아니고요. 치료를 하셔야죠. 그러니까 저절로 없어지거나 저절로 다 낫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이제 치료를 하셔야 되는데, 그 피부과 의사회, 그 다음에 피부과 학회, 그러니까 피부과 학회에서도 요즘 그 유튜브를 그러니까 피부과 선생님들, 교수님들 또는 피부과 전문의 선생님들이 이제 촬영을 하셔서 유튜브를 하는데, 요즘 이제 건선에 대한 내용을 시리즈로 계속 찍고 있거든요. 그래서 건선 있으신 분들은 피부과 학회 유튜브에 들어가시면 굉장히 좋은 정보를 얻으실 수가 있고요. 또 비욘디에서도 전에 저랑 조재휘 원장님이랑 같이 그 유튜브 영상 찍은 게 있어요. 그래서 비욘디에서 박준홍, 조재휘 이렇게 검색하면 딱 나오거든요. 그 영상을 한번 보시면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으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방울이님께는 건선은 꼭 이제 자연적으로 좋아지는 게 아니라 치료를 해야 되는데, 그런 좀 자세한 정보는 비욘디에서 박준홍, 조재휘 검색하시면은 저희가 찍은 영상이 나오고, 또는 피부과 학회 유튜브에 들어가시면 굉장히 좋은 정보가 나오니까 그런 유튜브 정보들을 쭉 보시면 돼요. 건선은 어떻게 치료하나요? 책 한 권이고요. 1시간을 해도 모자라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방송에 저희가 다 찍어 놓은 거 있으니까 보시면 돼요. 예. 요즘 유튜브 상태 아주 좋죠. 물론 이상한 정보도 많지만 고급 정보도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일단 먼저 비욘디에서 조재휘 선생님이랑 저랑 찍은 영상을 보시고, 또 피부과 학회 영상도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말 많은 도움을 얻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 다음에 편평사마귀는 기본적으로는 이제 레이저로 태우는 게 제일 빠른 방법인데, 너무 이게 개수가 많으면 이제 면역 치료를 이제 시도를 하죠. 먹는 약 또는 바르는 약, 이렇게. 우선은 이제 상태를 보고 개수가 몇 개 없으면 레이저로 태우고, 너무 개수가 많다 그러면은 면역 치료를 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그렇다 용감하게 그냥 다 이제 레이저로 태우는데, 사실 편평사마귀를 레이저로 태우는 시술을 하는 게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거의 외국에선 안 해요. 안 하는 게 아니라 선생님들이 안 해줘요. 왜냐면 그 편평사마귀 그 자체가 바이러스 덩어리들이기 때문에 레이저를 다 태울 때 튀는 막 이런 그 바이러스 파티클이나 이런 바이러스의 그 입자, 쪼가리 이런 것들이 시술자가 흡입하게 되면 그게 폐에 들어가서 폐암을 유발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태우는 시술은 거의 하지 말자. 그 대부분의 외국에서는 안 해줘요. 안 합니다. 선생님들이. 근데 우리나라에서만 어떻게든 또 그래도 또 빨리 없애야 하니까 그냥 선생님들이 많이 이제 치료를 하죠. 근데 하여간 그래요. 그래서 편평사마귀는 레이저로 태우거나 아니면 면역 치료를 한다. 그래서 피부과 전문의쌤 병원에 방문하시면 뭐 자꾸 재발은 되지만 그래도 그때그때는 어렵지 않게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민트초코님은 로젝스, 수란트라, 에피조겔을 사용하는 말씀, 피부과 방문을 뭐라고 말씀드리면 검사를 그런 검사, 일단은 자외선을 이용한 촬영 기계는 모든 거의 웬만한 피부과에 다 있고요. 그 다음에 KOH 검사는 현미경 다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혹시 모낭충이나 이런 게 원인이 되는지 한번 검사를 해달라고 얘기하시면 되고, 그래서 그냥 수란트라는 모낭충이나 이런 데모덱스가 있을 때 쓰는 약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 피지 분비가 때문에 많거나 아니면 여드름 균이 원인이 된다거나 하면 거기에 맞춰 쓰는 거니까, 그 균 농포가 그러면 모낭충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은 모낭충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 어떤 세균성인지는 배양 검사 같은 거 다를 할 수 있으니까, 그냥 혹시 이 농포가 원인이 뭔지, 뭐 모낭충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 균 때문에 그런 건지 배양 검사나 아니면은 현미경 검사 좀 해달라고 말씀하시면 돼요. 근데 저는 그냥 루틴하게 제가 궁금해서 그냥 궁금해서, 왜냐하면 그걸 알아야지 치료를 정확하게 할 수 있으니까 제가 궁금해서 웬만하면 거의 다 하는 편인데, 그냥 가서 해달라고 말씀하시면 돼요. 이 농포나 이게 원인이 뭔지 배양 검사 또는 그 현미경 검사 좀 해달라고 직접 말씀하시면 피부과 전문의 선생님들은 다 해주세요. 해주시건 다 할 줄 압니다. 네. 그 다음에 지루성 초기 발리법. 아까 말씀드린 케이유님은 이제 질문을 반복하시는데, 민트초코님 질문이랑 케이유님 질문이랑 사실 비슷해요. 그런 이제 지루성 피부염 병변에서 이제 농포가 생길 수도 있고, 그러면 여러 가지 이제 원인이 될 수가 있는데, 사실 그런 여러 가지 검사를 통해서 원인을 파악해서 치료하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일단 무조건 이제 지루성 피부염이라고 하면 선생님들은 이제 스테로이드를 먼저 접근하는데, 사실 어떤 미생물이 원인이 되는 경우에는 그 스테로이드를 쓰게 되면 초기에는 잠깐 좋아졌다가 또 재발하면서 더 심해지고 이런 게 반복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먼저 미생물에 대한 검사를 먼저 하고 거기에 따라서 맞춰서 하는 게 맞아요. 그다음 항생제 저용량 장기 복용 같은 경우도 이제 마찬가지로 주사 피부염이 있다거나 이럴 때 이제 쓰는데, 독시사이클린 뭐 50ml 또는 미노신 뭐 이틀에 한 번 이런 저용량 장기 복용이 도움이 되긴 하지만, 우선 제가 또 말씀드리지만 미생물에 대한 검사를 먼저 받으시고 거기에 맞춰서 대응을 하시는 게 훨씬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 다음에 신배님은 몇 개월째 온몸이 따가운 증상, 특히 발이 있었는데 IgE 수치가 높다길래 알레르기라고 하고 히스타민만 먹었는데, 되게 이제 이런 경우도 되게 이제 콜린성 두드러기 뭐 이런 걸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체온이 변함에 따라서 이제 어떤 반응이 생기는데, 글쎄 이거는 히스타민제만 먹고 있는, 히스타민도 그 요즘 그런 것 뭐라 해야 되나, 그 히스타민제도 종류가 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상태에 맞는 항히스타민제가 이제 그 기전이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같은 항히스타민제라도 또 이제 그 작용하는 단계가 또 달라서, 우선 항히스타민제 그 종류를 좀 바꿔보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같이 그러니까 좀 몸이 따갑고 뭐 이런 증상이 단순하게 이제 피부과적인 문제만이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좀
진료를 좀 약간 진료과를 좀 다양하게 좀 받아보시는 게 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신경과 진료도 좀 한번 받아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게 한 가지 선생님의 의견으로만 지금 같은 경우가 원인을 찾아내기가 좀 어려운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좀 진료과를 좀 다양하게 좀 방문을 해보시는 것도 사실 이럴 때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신경과도 방문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특히 발 같은 경우에 이제 그런 따가운 증상이 막 이런 게 있으면은 아주 약간 아닐 수도 있지만 왜 하지 정맥 쪽이나 이런 혈관 혈류에 대한 그 플로우, 그러니까 혈액순환 쪽에 특히 이제 정맥 쪽에 약간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서 하지 정맥 같은 쪽도 혹시나 문제가 있는지 한번, 특히 발이 더 그렇다면 체크해 보시는 것도 있고 해보시는 방법도 있고, 그래서 이제 좀 단순하게 한 가지 한쪽만 진료만 보는 것보다 좀 더 다양하게, 의외로 피부과 쪽이나 이런 쪽 다른 쪽에서 원인이 피부과 쪽이 아닌 다른 쪽에서 원인이 찾아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신경과, 하지정맥 뭐 이런 쪽까지 좀 진료 폭을 좀 더 넓혀서 한번 방문을 한번 해보세요. 구리구리님은 흉터에 제가 이제 지난번에도 방송을 찍었는데 여드름 흉터는 단순하게 무슨 레이저 이렇게는 절대 치료가 안 돼요. 왜냐하면 그 콜라겐을 자극시키는 게 어느 일정 수준의 에너지, 일정 수준 이상의 에너지를 주어야만 콜라겐이 자극을 받아서 그 흉터가 좋아지거든요. 근데 레이저 한 종류만으로는 그거를 만들 수가 없어요.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복합을 하기도 하고 약물을 쓰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레이저가 좋아, 무슨 치료가 좋아, 이게 좋아, 저게 좋아, 그런 선택의 문제는 아니고, 여드름 흉터는 여러 가지 상태에 따라서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거를 복합적으로 해서 일정한 콜라겐을 자극시키기 위한 어떤 일정한 에너지 이상, 힘 이상을, 일정 부분의 에너지 또는 힘을 넘겨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좋아, 저게 좋아, 이거를 막 다녀서는 여드름 흉터를 절대 제대로 치료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 콜라겐을 자극시킬 수 있는 약물 중에 폴리락틱 애시드 성분의 약물이랑 레이저, 고주파 이런 것들을 다 같이 쓰거든요. 그래서 이제 종합적으로 다 같이, 또 흉터 타입마다 다 다르니까 종합적으로 이제 다 같이 사용해서 치료를 해야지 어떤 장비가 좋아 이렇게 선택하실 수는 없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여드름 흉터에 대해서 제가 강의를 해놓은 게 있으니까 한번 지난 그 여드름 흉터 치료 제 유튜브를 한번 보시면 좀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도 저희가 치료법이 좀 약간 바뀌긴 했지만 기본적인 설명은 거기에 다 해놨거든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아까 레니라나님 질문 나 되게 궁금했었는데, 아까 레니라나님께서 원주 기독병원 가셨던 이야기 좀 쓰신 거 글 제가 잠깐 봤는데 그 위쪽에 있죠. 네. 그래서 그게 언제 나오나 그 자꾸 기다리고 있었는데, 아 여기 있다. 진료받을 치료와 약도 하고 있어. 효과가 없다고? 근데 그 레니나님은 제가 권해드리기로는 대학병원에 예를 들어서 지금 같은 경우는 원주 기독병원이 안 되는데 그러면 더 유명한 서울대병원에 가면 될 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 가까운 데서 더 꼼꼼하게 봐주실 선생님을 찾으시는 게 나아요. 네. 그래서 제가 다 질문이 이거였구나. 아니에요. 저는 만약에 기독병원에서 그 최용호 교수님이랑 홍수필 교수님한테도 봐서 안 됐다고 해서 그러면 서울대병원 간다고 해서 더 특별한 어떤 뭐 필살기 왜 그런 거 있잖아. 왜 저기 뭐 무협지 보면은 막 뭐 아주 엄청 고수가 막 필살기 막 해갖고 막 더 강력한 내공으로 막 싸움하고, 이게 그런 게 아니거든요. 레니나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시기보다는 우선 같은 데서 꾸준히 봐서 방법을 찾아가셔야 돼요. 그럼 병원을 옮기시잖아요. 그럼 또 처음부터 다시 하면서 처음부터 고생을 하고, 그 다음에 대학병원
또 가면 진료 시간 아시잖아요. 3분 이상 보기 힘들죠. 그럼 더 강력한 뭔가가 나와서 치료가 뚝 되고 그렇진 않으실 거고요. 우선은 기독병원에서 최홍호 선생님이나 홍수필 선생님이나 아니면 안성구 교수님한테 가셔서 그 안에서 자꾸 방법을 찾아서 한번 해결해 보시고, 만약에 원주 쪽에서 정말 개인 병원에서 정말 꼼꼼하게 진짜 잘 봐주실 선생님은 레닌나나님 지금 듣고 계세요? 듣고 계시면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이거 되게 나름의 중요한 정보인데, 강윤철 피부과라고 있어요. 강윤철 피부과. 예, 요즘 강윤철 강원장님이 일주일에 4번밖에 몸이 좀 이렇게 건강 상태 때문에 일주일에 4번 진료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 개인 병원 가실 거면은 강윤철 피부과를 가시고, 그 다음에 원주 기독병원 안에서 해결을 하시고, 서울 더 상급 큰 병원 막 찾아서 큰 병원 찾아서 여기저기 다니지 마세요. 진짜로. 그러면 또 처음부터 시작하고 또 헤매고, 막 어떤 특별한 무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협지에서 나온 것처럼 엄청난 내공이 있어서 그냥 싹 바꿔가지고 이런 뭔가 게임 체인저가 돼서 뭔가가 생기고 그런지는 않아요. 지금 안에서 해결을 하시고요. 네. 그 안에서 해결하시고 어떻게든 치료해달라고 앵겨 붙어갖고 쫄라갖고 해달라 하세요. 그 병원 서울대병원, 아산병원, 삼성의료원 간다고 해서 이게 예를 들어 피부과는 그래요. 근데 왜냐하면 하지만 암 수술하는 거는 좀 얘기가 다르죠. 왜냐하면 그거는 진짜 선생님의 그거는 좀 약간 얘기가 다를 수 있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좀 달라요. 원주에 계시면 강윤철 피부과 개인병원은 그쪽은 방문하시고, 아니면 원주 기독병원 그 안에서 어떻게든 해결을 하세요. 옮긴다고 해서 더 큰 해결법이 있거나 그렇진 않습니다. 그 다음에 울산에요. 울산에는 울산에 베스트 피부과라고 있어요. 울산 베스트 피부과 박현재 원장님 가서 제 얘기하시면 또 엄청 잘해 주실 거예요. 기독병원 가는데 2시간 걸리는구나. 서울 오는 거랑 크게 차이가 없겠다. 안양은 잘 모르는데. 죄송해요. 이천이면 원주, 되게 이천에 계신 분들 원주 다니지 않으시나요? 원주 아니면 서울 이렇게 오시는데. 금빈님 우리 병원 가깝죠. 근데 저희 병원 이천에서도 되게 많이 와요. 1시간 반 정도면 오니까 그냥 원주 가느니 저희 병원 오시는 분들도 사실 많던데, 안양에서도 사실 저희 병원 오시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요즘은 저희 병원 전국적에서 많이 오셔갖고 여기저기서 다 나온다. 대구는 거기 우리 비욘디 있잖아. 비욘디 조재희 원장님 계시잖아요. 고은미 피부과 조재희 원장님. 그다음에 대전은 MJ 피부과 김경훈 원장님. 옛날에 한민병 선생님이랑 저랑 김경훈 원장님이랑 같이 방송했잖아요. 대전에는 MJ 피부과 김경훈 원장님 하시면 되고, 대구에는 우리 조재희 원장님 있으시잖아요. 고은미 피부과. 이천 안양 저한테 오세요 그냥. 이천 안양 생각보다 막상 오면은 그렇게 많이들 다니시던데. 네, 대전 대구에서까지 저한테 오시라고 그러기는 좀 너무 죄송하고 이천이랑 안양 정도면 저한테 오셔도 되지. 자, 다음 질문 갈게요. 하두돔님, 네, 레니나나님은 그 안에서 해결하세요. 완전 큰 병원 간다고 해서 특별하게 뭐가 되고 그러진 않으실 거예요. 다 하던 데서 꾸준히 해서 방법을 찾으시는 게 맞아요. 그리고 최홍호 교수님이랑 홍석희 교수님이 서울대병원에 있는 어떤 교수님이랑 이렇게 내공이 딸리거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서울대병원 가셔서도 아마 지금과 같은 코스가 과정이 반복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다니던 데 다니시는 게 좋아요. 자, 하두돔님, 주사피부염 때문에 독시 수란트라 조합으로 3개월 치료하고 나서 약을 끊었는데 2달 후부터 이마에 좁쌀 여드름 더하기 주사피부염처럼 붉어졌는데, 이게 이런 경우 이제 꼭 3개월 정도 쓰고 나면은 사람마다 다른데, 안 그런 사람도 있지만 사람마다 다른데 피지 분비 많아지면서 여드름 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럴 때 이제 좁쌀 여드름처럼 이렇게 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자외선 사진 한 방 빵 찍어 보면은 피지 분비가 어떤지 한번 보면 되니까 이거는 그 자외선 사진을 가지고 한번 검사를 한번 해보셔야 되고, 그다음에 예,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게 진짜 여드름인지, 이게 지금 상태에서가 이럴 때가 그냥 말로만 되게 이제 피부과 선생님들이 가면 얼굴만 보고 그냥 약 처방하고 하는데, 이럴 때가 진짜 검사가 필요해요. 자외선 사진 가지고 피지 분비 상태 한번 보고 또 한번 긁어봐서 KOH 검사, 혐의경 검사에서 모낭충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는 거예요. 모낭충이 검사에서 KOH 검사에서 모낭충이 안 나오면 안 나오면은 지금 순환트라 쓸 필요는 없죠. 근데 사진 찍어서 피지 분비가 막 많거나 그러면은 이제 그 피지 분비 많아서 생긴 여드름 치료를 해야 되고, 또 다른 변수가 이제 좋아졌단 말이에요. 그 독시랑 수란트라를 써서 좋아졌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이제 사람들이 이제 이게 좋아졌으니까 또 화장하는 습관이 옛날 하던 대로 또 그냥 막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화장품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또 좁쌀 여드름이 생겼을 수도 있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 무조건 수란트라 독시를 다시 써야 되느냐, 그거는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검사를 통해서 그러면 이제 피지 분비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 모낭충이 진짜 현재 다시 얘네들이 자라나서 개수가 많아져서 또 생긴 건지, 그런 걸 검사를 통해서 정확하게 알아내고 거기에 맞춰서 치료를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하무개님, 무피로신이 들어간 약과 크레오신과의 용도는, 여드름에 쓰려면 크레오신 쓰는 게 낫고요. 무피로신은 약의 성분을 떠나서 되게 베이스가 바셀린 베이스라서 되게 끈끈해요. 그래서 여드름 때 사용하기가 오히려 안 좋아요. 그 다음에 항생제에 들어가 있는 그 커버리지 스펙트럼 자체가 여드름이 맞다면 크레오신이 더 맞아요. 그 다음에 루비제이님은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매주 뵙네요. 그 다음에 위간이나 입 주변에 지루성 피부염과 볼은 주사 피부염이 있는데, 볼은 수란트라 바르고 모낭충은 없고, 미간과 입 주변에 엘리데는 소량 바르는데 수란트라는 바른 지 한 달, 엘리데는 5달 좀 안 됐는데, 엘리데는 장기 사용을 해도 되는데, 근데 요것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 미간이랑 입 주변에 이제 그 엘리데를 바른다 했잖아요. 근데 엘리데는 아시다시피 모낭충을 오래 바르게 되면 어떤 이제 엘리데 자체에 스테로이드처럼 그런 부작용은 없지만, 엘리데를 오래 바르게 되면 그 주변에 면역세포, 우리 몸에 있는 면역세포들이 좀 약간 약해지거나 그 면역세포들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 주변에 또 모낭충이 잘 살 수 있거든요. 잘 살 수 있는 여건이 돼요. 엘리데를 꾸준히 바르면. 근데 모낭충들이 이동을 해요. 우리 피부 안에서, 얼굴에서 시속 1시간에 8cm, 시속 8cm로 이동을 하는데, 시속 8cm면 되게 느리기도 하지만 얼굴로 놓고 보면 되게 빨라요. 볼때기에서, 볼에서부터 여기까지 가는데 8cm면은 한두 시간이면 가거든요. 얼굴 크기에 따라서.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쪽엔 수란트라 열심히 발라서 모낭충을 열심히 죽이고 있는데, 여기는 엘리데를 바르면 그 모낭충들도 또 나름 똑똑하잖아. 걔네들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여기가 막 수란트라가 막 자기네들 죽이는 약이 들어와서 막 힘들면 도망갈 거 아니에요. 그럼 도망가서 여기까지 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연고제를 각각 따로 바르는 것도 좋은데, 그러면 이쪽에서 살던 모낭충들이 다 또 이쪽으로 이사를 뭐 한두 시간이면 여기까지 가니까 이마로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루비제이님 같은 경우는 그러면 이마에도 검사를 해봐야지. 이마에도 그럼 지금 이 상태가 수란트라 모낭충이 있는지 없는지 검사를 한번 해보시고, 없는 거 확인하시고 엘리데를 쓰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검사했는데 여기 또 긁어봤는데 모낭충이 많이 나온다? 그러면 여기는 엘리데를 쓰면 안 되고 또 수란트라 써야지. 그러니까 안 나왔어요. 안 나왔으면 이제 쓰셔도 되죠. 그러면 엘리데를 안심하고 쓰셔도 되죠. 네, 쓰셔도 돼요. 그러면 5개월 정도 장기적으로 쓴다고 해도, 장기적으로 쓴다고 해서도 뭐 크게 안 좋은 건 없으니까 쓰시면 돼요. 네. 그러면 엘리데를 쓰세요. 그리고 사용 기간은 뭐 정해져 있는 건 아니니까 뭐 연 단위로 사용하셔도 되긴 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 그러면 매일 사용하는 것보다 이틀에 한 번, 뭐 일주일에 2번,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좀 듬성 가끔 사용하시는 게 더 낫겠죠. 그 다음에 고종규님은 가을 겨울철만 되면 목 주변이랑 팔 접히는 부분이 빨갛게 올라오고 가려우고, 이게 이제 약간 이제 아토피 증상이거든요. 네, 이 아토피 증상인데,
그럼 결국에는 이제 장기적으로 연고를 쓰셔야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가 고종균님 같은 경우는 이제 스테로이드 연고를 쓰시게 되면 장기적으로는 스테로이드 연고 때문에 이제 부작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스테로이드가 아닌 연고제를 쓰셔야 되죠. 당연히 보습제는 잘 발라야 되고, 근데 또 보습제 종류도 되게 중요해요. 그냥 일반적인 보습제는 효과가 거의 없을 거고, 이럴 때는 콜레스테롤이나 그러니까 세라마이드 콜레스테롤 성분이 꼭 들어가 있는 보습제를 잘 찾아서 써주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보습제 종류, 그 다음에 연고는 장기적으로 사용해야 될 거, 엘리델, 프로토픽 같이 스테로이드가 아닌 제품을 선택하시는 게 좋겠죠? 그 다음에 이진아님은 여드름 짜스자 흉터가 많이 나왔는데 레이저 치료, 여드름 흉터 치료 요즘 잘 되는데요. 레이저 치료 가지고는 좀 한계가 있고, 지난 제 방송을 보시면 폴리락틱 애시드라는 제품, 그러니까 이제 약품인데 그 주베룩이나 뭐 스컬트라 이런 걸 이용해서 흉터 치료를 같이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약품, 그다음에 레이저, 고주파 이런 것도 다 같이 쓰면 분명히 좋아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요즘은 여드름 흉터는 웬만큼 치료 잘 된다고 봐야 돼요. 옛날에 보면 뭐 글 보면 되네 안 되네, 레이저 효과 있네 없네 말도 정말 많은데, 제대로 치료 잘 받으신 분들은 만족도 상당히 높아요. 여드름 흉터 치료 굉장히 잘 됩니다. 그 다음에 조성수님, 프락셀보다 피코시어 포커스, 사실 피코시어 포커스 렌즈도 원리적으로는 프랙셔널 레이저거든요. 근데 이제 화장대와 조사 방법이나 이 레이저 자체가 달라서 그렇지, 근데 이제 이게 좋다 저게 좋다의 문제는 아니고, 옛날에도 뭐 프락셀 레이저 갖고 모공 치료 잘 했는데, 그러니까 피코 레이저가 들어오면서 조금 더 효율적으로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단순하게 그러니까 얘기한 것처럼 지금은 이제 어떤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모공 치료는 요즘 제가 계속 여드름 흉터 때 여드름 흉터 치료 때 계속 제가 얘기하는 약품이 있잖아요. 폴리락틱 애시드 성분의 뭐 주베룩, 스컬트라 또는 고주파 장비, 니들 RF 장비를 이용하거나 이렇게 할 수도, 이제 그런 쪽으로도 좀 많이 이제 치료가 진행이 되는데, 어떤 선택의 문제, 모공 치료는, 모공 흉터는 어쨌건 간에 레이저의 선택의 문제는 아니고요. 어떤 레이저를 어떻게 상황에 맞춰서 잘 조합해서 쓰느냐, 컨비네이션을 잘 하느냐, 섞어서 그러니까 레시피를 잘 만드느냐, 칵테일의 문제인 거지, 하나에 딱 이게 좋아 하고 딱 선택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치료 옵션을 잘 가지고 있는 병원을 방문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한 가지로만 다 하게 되면 내 피부가 꼭 그 치료에 맞는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사람마다 피부 타입이 다 다르고 피부가 다 달라서 여러 가지 선택의 조합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 종류의 치료를 다 갖춘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시는 게 사실 당연히 결과는 더 좋거든요. 그래서 한 가지 대세적인 어떤 한 가지의 선택의 문제는 아니고, 피부 타입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다 조합을 하거나 조합을 하거나 그러니까 맞춰서 치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치료 옵션이 갖춰진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지성 피부에도 아토베리오, 피조겔들 보습 크림이 사용이 좋은데, 근데 이제 너무 끈끈하면 불편하니까 지성 피부 좀 심한 지성인 경우에는 제로이드 수딩 크림이 좀 더 나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스티바 흡수되고 로션을 바르는 것이, 일반적으로는 설명을 그렇게 하죠. 스티바를 바르고 후에 로션을 바르고. 근데 이제 처음에 스티바나 디페린을 적응하는 초기 단계일 때는 로션을 바르고 약을 바르라고 하지만, 이미 적응이 된 상태에서는 약을 먼저 바르고 그 위에 보습제를 바르고 이렇게 설명을 하죠. 그 다음에 이주영님은 독시 항생제와 제로이드 핀프로브 수딩을 추천해서 쓰고 있는데, 클렌징이나 홈케어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클렌징은 흔히 요즘 많이 유행하고 있는 약산성 세안제, 뭐 이런 젤 타입의 가벼운 세안제를 쓰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방금 이주영님도 마찬가지로 지루성 피부염을 앓고 있는데 독시사이클린을 썼는데 좀 좋아졌다. 그런 경우에는 모낭충 검사를 꼭 한번 받아보기를 저는 100만 번 얘기하는데, 계속 얘기를 하는데 꼭 그 검사를 받아보셔서 거기에 맞춰서 치료를 받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선은 이제 모낭충에 대한 검사를 꼭 받아보시고, 클렌징이나 홈케어는 결국에는 주사 피부염을 비롯해 암혈홍조, 지루성 피부염 전부 모두 다 그 문제거든요. 피부 장벽 문제거든요. 그래서 피부 장벽을
피부 장벽을 어떻게 유지하느냐, 해치지 않으면서 치료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 홈케어에 대해서는 또 말씀드리지만 제 지난 방송 보셔야 돼요. 피부 장벽을 보호하는 세안법을 찾아보시면 홈케어는 어떻게 하는지 쫙 방송에 나와 있으니까 그거 한번 찾아보시고요. 그 다음에 김지연님은 우리 아예 그냥 시작할 때부터 링크 하나 걸어놓고 시작해야 되겠다. 그쵸? 그건 그냥 링크를 아예 걸어놓고 시작을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여기 딱 보세요 하고 링크 딱 올려드리고 이렇게. 김지연님, 지성피부 일주일마다 염증성 여드름 한두 개 나는데 여드름 약을 이 정도는 약을 복용할 필요는 없고요. 바르는 것만 쓰셔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날마다 염증 주사 맞게 되면 이게 그러니까 그 지방층이 녹으면서 피부가 싹 꺼질 수 있거든요. 저도 한 1년에 한 두세 명 정도는 경험을 하는데, 근데 시간 지나면 물론 올라오긴 하지만, 이게 이제 자꾸 맞다 보면 이게 피부가 싹 꺼질 그런 확률이 높아지니까, 그거는 이제, 좋은 방법은 아니고, 한두 개 정도 나는 거는 바르는 걸 좀 꾸준히 쓰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 그 다음에 그 한두 개 나는 것 때문에 피지 조절제를 먹는 것도 너무 과하고요. 바르는 걸 좀 꾸준하게 쓰세요. 그 다음에 주 2회 음주만 줄여도 뾰루지 확실히 덜 나실 겁니다. 확실합니다. 그 다음에 네, 디페린 바르셔도 돼요. 아까 이거 했고, 문현선님, 마스크를 쓰면 얼굴에 뭐가 나요? 코에 블랙헤드가 생기는데요. 이게 코팩을 해서 떼내는 것도 중요한데, 코에 블랙헤드는 제가 전에부터 계속 말씀드리는 건데, 피지 조성을 바꾸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냥 블랙헤드 딱딱한 거를 좀 부드럽게 녹여서 이게 빼내는 게 좋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크레오신 T, 디페린, 그리고 콜레스테롤 성분의 보습제, 이 세 가지를 잘 쓰시면 딱딱한 블랙헤드가 지가 알아서 저절로 나오게끔 만들 수가 있어요. 코팩을 안 해도 세안하면서 살짝만 눌러도 찍찍 다 나오게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피부 조성에 대한 얘기는 비욘디에 되게 많아요. 제가 인터뷰한 것도 있고 막 댓글 단 것도 있고 해서 비욘디 검색창에서 피지 조성 찍으면 쫙 나오실 거예요. 그거 한번 찾아보시면 되고, 티누는 네, 티눈 재발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사마귀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그러니까 똑같은 습관으로 뭔가를 만지거나 이게 쥐거나 그래서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재발할 수가 있는데, 이걸 냉동 치료를 하거나 뭔가를 하면 이제 없어지는데, 문제는 같은 습관으로 똑같이 손을 사용하시면 또 계속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손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습관을 좀 바꾸시는 게 좋아요. 그 특정한 부분이 계속 자극이 돼서 생기는 거기 때문에, 또는 뼈에 약간 이상이 있거나 뼈 모양이 이상이 있어서 계속 자극이 돼서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제거하고 나서 그 이후에 생활 습관, 그러니까 여기 그 부위가 계속 자극되지 않게끔 생활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하셔야지 이제 재발을 좀 억제할 수가 있거든요. 담비 1호팬님, 2달째 입술이 오돌토돌 수포가 생기고 진물이 나요. 이게 이제 접촉 피부염 같은 건데요. 입꼬리가, 그러니까 구순염, 접촉 피부염 이거거든요. 스테로이드 연고 바르고 입술 안쪽에 딱딱한 각질이 반복적으로 생기고 진물이 나고, 박탈성 구순염, 그렇죠. 그 다음에 항생제 연고는 맞지 않고요, 지금 때. 항생균제도 사실 맞지 않고, 항바이러스제는 당연히 아니고, 왜냐하면 이거 포진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접촉성으로 생긴 구순염인데, 의외로 지금 사용하시는 항생제를 비롯한 어떤 바르는 것들이 계속 알러지를 유발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GV가, 이거는 이제 곰팡이 때문에, 캔디다 같은 곰팡이 때문에 생긴 경우를 GV로 했을 때 치료가 되는 거지,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게 또 전혀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담비로페님 같은 경우 이것저것 막 하려고 하는 것보다 되도록 이제 안 하는 게 맞고, 아주 먹는 약 간단하게 독시사이클린 같이 이제 테트라사이클린 계열의 항생제를 한 반알 정도 저용량으로 쓰면서, 스테로이드가 아닌 연고제 또는 보습제는 이제 바셀린, 그렇게만 사용하셔서 최대한 바르는 거나 이런 거를 좀 완전히 확 줄여야 될 것 같은데, 그래야지만 어느 정도 좀 좋아지지, 그냥
처럼 이거 항생제 바르고 이것 바르고 또 저거 이거 저거 또 바르다 보면은 계속 반복될 수가 있고, 실제로 이런 경우가 치료가 사실 되게 어렵거든요. 원인 찾기도 되게 어렵고. 그래서 사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같은 경우는 GV 그는 이제 그리쇼풀빈이라는 게 건데, 그 저기 GV 그거는 그 진균제거든요. 그래서 그게 효과 있다. 그건 특정 경우에만 있는 거지. 지금 같은 경우에 그게 효과를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가능성이 좀 떨어져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 뭔가 접촉성으로 뭔가 안 좋은 게 계속 닿거나 그런 것 같은데, 그 피부과 가셔서 첩보 검사, 패치 테스트 한번 받아보시면 어떤 알러지가 원인이 되는 물질에 대한 약간 그 힌트를 좀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접촉 피부염이나 이런 쪽으로 좀 더 접근을 하시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아마 그 바이러스 검사까지 했다니까 피부과나 대학병원까지 가셔서 검사하신 것 같은데, 뭔가 지금 접촉성으로 좀 안 맞는 게 계속 있으신 것 같거든요. 그거를 좀 찾아내셔야 될 것 같고, GV는 아마도 아닐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 다음에 민트 초코님, 이소티논을 매일 먹는 건 아니지만 1년에 100알 정도 5년째 괜찮아요. 이 정도면은 이제 3일에 한 번 정도 쓰는데 500알, 그럼 이제 500알이잖아요 5년째 먹었으니까. 근데 몸무게 한 60kg 기준으로 한 700알까지도 그 700알 정도까지가 이제 그 누적 용량이니까, 뭐 아직까지 5년을 먹었지만 누적 용량이 다 달았다고 얘기할 수는 없거든요. 조금 더 복용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엘렌초님, 수두 흉터 치료 잘 되죠. 제가 아까 얘기하는 주베룩 아니면 뭐 스컬트라를 이용한 치료를 써도 되고, 옛날 과거에 전통적으로 하던 크로스 방법, 도트 필링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TCA라는 그 필링제를 사용할 수도 있고, 레이저 그 치료랑 레이저랑 병행할 수도 있고, 수두 흉터 치료 잘 됩니다. 그러니까 안 되진 않습니다. 잘 됩니다. 네. 이제 살을 채워 올리는 폴리락틱 애시드, 그 다음에 프락셔널 레이저, 그 다음에 그 TCA 약물, 이런 거 잘 이용하면은 치료 잘 될 수 있어요. 여드름 흉터보다 수두 흉터가 치료가 더 쉽게 돼요. 해보면. 그건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 그 다음에 민트 초코님도 송골청으로 패인 흉터가, 이게 화장하면 거기가 폭패이죠. 근데 송골청으로 패인 흉터가 수두 흉터보다 훨씬 치료가 어렵거든요. 근데 거기도 특히 이런 경우는 레이저 갖고만 안 되고, 그 주변에 이걸 살을 다 채워 올려야 되기 때문에, 그 아까 얘기한 제가 얘기하고 있는 폴리락틱 애시드라는 성분의 그 주사제를 잘 쓰면 지금보다 좋게 만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지혜님은 스티바 A 크림을 샀는데 제형이 묽어요. 이상하다. 크림 타입으로 완전 흐를 정도는 아닌데, 이거는 좀 제품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사용하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게다가 이제 이 스티바 같이 레티놀 제품은 오래된 것들은 여가가 떨어져서 효과가 없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제품을 다시 받으시거나 다시 처방받으시거나 그 제품을 사용하지 흐를 정도는 아니고 크림 제형이기 때문에 흐르진 않아요. 이거는 제품 쓰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디페린 당연히 항노화 효과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상 수술 전 리쥬란 시술이 시너지, 어차피 거상 수술은 이게 수술해서 땡기는 거잖아요. 수술해서 땡길 건데 굳이 리쥬란을 쓰실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네, 굳이 그냥 땡겨버리면 되는데. 그래서 비용을 막 여기저기 분산하지 마시고, 거상 수술이 비용이 비싸잖아요. 거기에 이제 더 집중하시고, 굳이 리쥬란을 미리 할 필요는 없으세요. 하면 좀 도움이 되겠지만, 그렇게 막 드라마틱하게 리쥬란의 효과를 봐서 그 두 가지를 했기 때문에 훨씬 더 좋아지고 그런 정도는 아니세요. 분명히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담비이로페님은 지금 모낭충 같은 주사 피부염은, 모낭충은 우리 피부에 정상적으로 존재하는 애들이기 때문에 개수가 많아지면 또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관리해야 된다는 게, 조금 안 좋아질 때 가끔 수렌트라 발라주는 정도라서 그 작업 자체가 되게 번거롭거나 까다롭거나 그러진 않아요. 되게
너무 부담스러운 일은 아니고, 그 다음에 수란트라가 내성이 보고된 바가 없기 때문에 그냥 편하게 쓰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아우 이거 없었으면 어떡할 뻔했어 이렇게 하면서 그냥 편하게 사용을 하세요. 그 약 없는 것보다는 훨씬 낫잖아요. 그렇죠? 없으면 치료하기가 너무 힘든데, 옛날에도 모낭충 그 수란트라 없을 때도 어떻게든 치료를 하긴 했는데 정말 문제는 재발이 잘 된다는 거였거든요. 근데 요즘은 그 수란트라 때문에 재발 자체를 훨씬 더 줄일 수 있고 유지 관리하기가 훨씬 편해졌기 때문에 그냥 아유 이거 없으면 어떡할 뻔했어 라는 마음을 가지고 편하게 쓰세요. 그 다음에 유지하는데 왜 이게 자꾸 재발되냐면 내가 평소 생활 습관이 바뀌어지지가 않아서 그런 거예요. 화장 습관 좋아지고 나면 옛날에 또 막 쓰던 화장 습관대로 돌아가거든요. 사람들이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하다 보면 또 나빠지는 거라서 평소 때 화장하는 것 습관, 그냥 제품 사용 습관만 고치셔도 훨씬 더 잘 유지할 수가 있어요. 무조건 수란트라를 계속 써야만 되고 그거 없으면 다시는 관리가 안 되고 그런 거 아니시거든요. 평상시 또 생활 습관을 잘 유지하면 또 나름 그 안에서 잘 유지가 돼요. 그러다가 좀 심해지면 수란트라 바르고 그런 개념이거든요. 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질문이 어느 정도 남았어요. 제가 지난번에도 그때 가니까 병원에 지각을 해갖고 계속 계신 분한테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15분 정도에서 마치고 여기서 제가 출근을 해야 돼서 한 5분 정도만 더 할게요. 그 다음에 턱 밑살 한 곳에 꾸준히 계속 한 곳에 꾸준히 나는 거는 턱 밑살이랑 이런 거 뭐 살이랑은 연관없고 그 부위에 이제 피지선이 안 좋아서 그런 건데 절연침으로 그냥 딱 지져주면 돼요. 그래서 똑같은 곳에 계속 나는 거는 절연침으로 지지거나 아니면 또 그 안에 있는 시스트를 꺼내면 그냥 한 번에 해결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절연침 시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경님은 좁쌀 관리하다가 자극을 심하게 줬더니 주사 피부염이 생겼어요. 근데 주사 붉은기는 많이 가라앉았지만 호전과 악화의 무한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 그 주사 피부염은 저랑 똑같이 얘기하지만 항상 얘기하지만 기승전 모낭충이거든요. 그래서 모낭충에 대한 검사를 받으시고 거기에 맞춰서 약 치료를 받으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좀 검사를 좀 제대로 받고 거기에 맞춰서 치료한. 지금 이제 약은 아까 뭐 뭘 바른다고 이게 말씀하셨는데 이제 사실 그 디페리나 이런 약들이 주사 피부염에 딱 알맞는 약이라고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우선 모낭충에 대한 검사를 꼭 받아보세요. 다음에 그 좁쌀 피부인데 파우더 팩트는 그 세안이 사실 더 중요하거든요. 세안제를 좀 잘 쓰시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옛날 그 제가 방송을 했던 피부 장벽을 보호하는 화장법 잘 한번 체크해 보시고 리뷰 한번 해 보시고요. 근데 이제 프레스 파우더 제품은 일반적으로 다 괜찮아요.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쓸 수 있어. 그냥 꼭 이게 좋다 저게 좋다 너무 그냥 선택에 민감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프레스 파우더 제품 마음에 맞는 거 그냥 쓰시면 될 것 같아요. 미니님 감사합니다. 미니님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다크서클은 필러만 해결책이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 레이저를 같이 할 수도 있죠. 정맥을 좀 치료해주는 레이저를 같이 하면 도움이 되고, 이제 색소가 있으면 색소 치료를 해야 되고, 정맥 밑에 혈관이 문제가 되면 정맥 치료를 해야 되고, 다크서클은 필러는 이제 이게 그림자져서 생긴, 필러를 받으면 그 정맥도 약간 이렇게 덮이기 때문에 희석되기 때문에 좀 덜해 보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필러 시술을 많이 하긴 하는데 경우에 따라서 레이저 치료를 진짜 그 멜라닌 색소 때문에 색소가 있으면 레이저 치료를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다크서클이 원인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이제 원인을 맞춰서 색소 레이저를 같이 하기도 하고 필러를 하기도 하고, 필러만 해결책이라고 보기엔 조금 어렵고 레이저를 같이 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코모공은 포텐저 스컬트라 피코프렉셀이 아직까지는 가장 업데이트된 치료라고 할 수 있죠. 현재까지는, 아직 김은기님 말씀대로 그게 가장, 포텐저 스컬트라, 그 다음에 주베룩, 그 다음에 피코프렉셀이 아직까지는 가장 업데이트된 치료가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용욱님은 듀악겔과 크리오신 같이 사용해도 되는데,
듀아겔과 크레오신을 굳이 같이 사용할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듀아겔 안에는 항생제 성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크레오신을 쓰면 디페린이랑 같이 사용하는 거는 조합이 괜찮은데 듀아겔 더하기 크레오신은 의미가 없고요. 듀아겔 하나만 쓰시면 돼요. 네. 듀아겔 하나만 쓰시면 되고, 붉은 자국이 남는 거는 여드름 자체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요. 듀아겔 때문에 붉은 자국이 남는 건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듀아겔 때문에 트러블이 나면 정말 새빨갛게 완전 그냥 정말 무섭게 알러지가 생기거든요. 이제 그런 거는 아닌 것 같으니까, 네. 우선은 듀아겔, 크레오신 같이 쓰는 건 의미가 없고 듀아겔 하나만 써보세요. 그게 더 훨씬 더 이론적이고 맞습니다. 자, 잠깐만. 피부과 전문의 병원에 항노화 목적 디페린 처방 내원했는데 여드름 치료약에 항노화 효과가 없다고 하고 되돌아왔는데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너무 구글에서 디페린하고 안티에이징하고 논문만 찾아봐도 얼마나 많은데. 스티바보다는 떨어질 수도 있다고는 하지만 그게 이제 농도가 약해서 그렇죠. 거기에 이제 디페린에 아다팔린 0.3% 들어가, 우리나라는 이제 0.3%짜리가 안 나와서 그런데, 0.3%짜리가 안 들어와서 그런데, 이게 0.1%만 있거든요. 0.3% 같이 있는 게 에피디오 포르테인데, 거기에는 이제 벤조일 프록사이드라고 여드름 치료에 더 특화된 성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디페린, 저도 그렇고, 왜 지난번에 외국에서 저번에 외국에서 온 교수님의 제가 인터뷰한 게 있었는데 그 선생님도 지금 그 AAD라고 미국에서 피부과 학회의 부회장님이 되신 분이 한번 우리나라에 오셔서 제가 인터뷰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도 그분도 디페린 쓰시는데, 왜냐하면 디페린 쓰기 훨씬 편해요. 광과민성이 없기 때문에 밤에만 발라야 되고 아침에 일어나서 꼭 세수해야 되고 커튼을 딱 치고 자야 되고 그런 거 없거든요. 그냥 바르면 되니까 훨씬 사용하기 편하거든요. 디페린은 왜 항노화 효과가 왜 아니에요. 아닙니다. 디페린 처방받아서 쓰세요. 네. 피부과 선생님들도 스티바 말고 디페린 쓰시는 분들 꽤 많아요. 항노화 목적으로. 무슨 소리. 자, 그렇게 하고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이제 출근하러 병원에 가야 돼서 지금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늦게까지 계셔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중간에 잠깐 끊겼다 나왔는데 그래도 저는 끊겼을 때 또 다 나가시는 거 아니야 했는데 끝에까지 되게 많이 남아 계셔서 되게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아직도 궁금증이 해결되지 않으셨다고요? 저희 비욘디 앱으로 들어오셔서